어제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중도를 찾아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찾아다녔는데 결론은 뜻밖에도 중도는 우리가 다다라야 할 어떤 최종적인 이상적인 어떤 경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하고 함께 실상이란 말 쓰잖아요. 실상, 중도 실상. 실상은 지금 또 선에서는 현성공안이라고 해서 지금, 성 이루어져 있다. 공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화두, 본질, 중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현성, 공안.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공부하면 나머지는 그냥 뭐라 그러나 개평? 마음 공부는 개평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그 옛날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일러주지 않으셨더라면 평생에도 못하고 갈 공부인 걸로 생각을 할 텐데 알고 봤더니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다만 스스로가 이것을 놓치고 살던 것을 이제 다시 원상회복한다. 그것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제 또 중요한 대목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 눈앞의 중도를 이 현실 자체가 중도인데 이걸 어쩌다가 놓쳤느냐 하면 대상에 대한 경험에 따라다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 자기에 대한 경험, 의식을 의식하는 이 자기 경험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경험에 한눈 팔다가 까맣게 이걸 까먹어버린 저 같으면 가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으로 바구니 하나 들고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동전 하나 딱 치고 바구니 하나 딱 들고 콩나물 사러 가다가 그 시장 앞에 그 전파상에 엄마 흘러나오는 거 그것도 듣고 그거 듣고 있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하러 나왔지 하고 그 본래 목적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있던 그때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맥 속에서 한 생각 이런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렇지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지금 이것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법계로 이렇게 펼쳐진 낙산바닥에 파도 하나하나 백사장의 모래 하나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지 하는 그래서 정말 공부가 그때부터는 알고 난 다음에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이제 내가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 본래 이렇다는데 내가 이제 개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헛 일을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스윙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런 교재를 또 만나면 이 공부가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같이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제 할 텐데 제가 중요한 부분 체크를 따로 해왔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34페이지 셋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의식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손 자체하고 제 손의 모양하고 먹지 마. 그러니까 모양하고 제 손 자체하고 차이.
제 손 자체는 의식. 그리고 의식의 모양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거는 손의 모양이 먹지바가 다른 거하고 지금 같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손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손은 살아있으니까 뭐 다양한 모양을, 컵을 칠 때 모양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는 손의 모양에만 따라다녔다 이거죠. 근데 손이 있다는 사실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초점이 오히려 손 자체에 가게 되면 손의 다양한 변형은 거의 상관이 없어지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보다 이것 자체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이것 자체가 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 행복이지, 지금 말을 하자면 이것 자체가 행복이지, 이것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에 속는 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렇듯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 본질이죠.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은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본성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원천에, 지금 눈앞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구름만 없으면 그냥 푸른 하늘, 오늘 지금 구름이 좀 꼈는데 하늘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늘 확인한 사람은 구름이 껴도 don't mind, 그냥 하늘은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이 자기 의식을 확인한 사람은 잠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자기의 본질인 의식은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스윙이란 것은 이 푸른 하늘 속에 인연따라 구름이 왔다 가도 이 푸른 하늘 자체는 항상 있다는 사실을, 어떤 감각, 푸른 하늘은 항상 있다고 하는 감각, 그 감각을 길러가는 게 수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감각은 사람마다 힘이 달라요. 구름에 팍 빨려가는 사람이 있고, 구름이 와도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푸른 하늘에 대한 감각을 화두라고 하죠. 그리고 화두란 말을 안 써도 화두 놓치지 않는다, 화두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에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기 마련인 마음의 주의를, 지금 이거 실감 나나요? 대상의 경험으로만 향하기 마련인 마음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스로의 본래적이고도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길이 곧 직접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광반조가 이게 화두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직접적인 길은 화두고, 밖으로 향하던 대상에 대한 경험에 너무 익숙해서 그쪽으로 강하게 나가던 나의 주의 집중을 돌려서 이렇게 대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주체 쪽으로 이 주의를 다시 돌이켜서 가져오는 것. 요게 지금 화두. 이목고가 아니고 이목고 이거다. 저 같으면 이목고 하면 여러분이 주의를 확 자기 쪽으로 확 가져온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죠? 예.
밖으로 나가는 건 익숙하고 돌이키는 건 약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걸 자주자주 연습한다. 네, 또 넘어가서 37페이지 5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에서 모색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란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견성하게 된다면,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이제 끄떡끄떡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마음에 내재된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내 마음에 항상 고요한 푸른함을 그것에 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었다. 요 푸른 하늘을 우리가 무심이라고 부르죠. 되게 푸른 하늘 자체를, 그러니까 구름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있는 푸른 하늘을 무심이라고. 그러니까 구름 꼈다고 푸른 하늘이 달아가라는 건 아니죠. 마음이 어지럽다고 무심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의 정의가 구름이 없을 때의 마음이라고만 정의하던 것에서 이제는 공부가 좀 깊어지면 구름이 있거나 말거나 무심. 들어옵니까? 구름이 있거나 말거나 푸른 하늘은 항상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믿음, 항상 푸른 하늘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제 무심이 믿음으로 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되면 무심의 다음 여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상적 경험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랐으면 이제 하산하는 것입니다. 무심을 터득했으면 다시 이 대상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나요? 네. 대상과의 관계를 재설정. 기존에는 폭 빠져버렸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을 가지면서 관계를 하나하나 재설정해 나가는 과정. 그걸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심, 평상심, 입산, 하산. 하산할 때는 기존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하나하나, 자, 기존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하나 바로 핀트를 다시 바로 잡아간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했어요. 고통이 있구나. 고통의 원인이 무명하고 가래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추적해 봤더니 가래가 있고 또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구나. 이게 멸은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해결되면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도 해결되는구나. 이게 멸. 그리고 멸도. 도는 팔정도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내가 다시 산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이런 자기의 이런 인생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재설정해서 다시 바로잡아간다.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첫 번째 정견. 산에 내려와서 정견. 옛날 같으면 대상에 폭 빠져버리는데 이제는 의식이 자각이 되는 상태에서 대상을 본다. 둘을 함께 본다. 항상 입체적으로 본다. 지금 의식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본다. 그러면 정견, 바로 본다. 그러면 정사유. 그게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이때 사유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바른 분별. 옛날 같으면 폭 빠지는 분별인데 이제는 딱 자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별이, 바른 분별이 생긴다. 정사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더라도 정어. 바로 지금 정견한 상태에서 바른 분별을 한 상태에서 말을 딱 정어한다. 그리고 정업. 그러면 또 바른 행동을 또 한다.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을 정견에 따른 실상을 보는 여기에 따른 바른 생활을 정명. 그러면 바른 생활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어서
정정진, 바른 수행이 이렇게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그렇게 정정진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을 념이라고 불러요. 그 초기 분리는 사띠라고 부르는 거. 념, 생각 념자. 한자로 치면 지금 금자 아래 마음 심자. 정념.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이 정념으로 깨어 있는 거. 알아차림을 한자로는 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진이 이어지면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고, 정진이 이어지면 항상 이 깨어 있으니 자각, 각성이 이렇게 정념이 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정정, 선정할 때 정자, 바른 선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면 불치여상, 여여부동. 뭐가 상이 생기지만 거기에 내가 속지 않으니까, 그 상을 취하지 않으니까 여여부동한 부동심이 딱 갖춰져서 이 세상에서 폭풍은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지금 딱 맞지 않나요? 부처님 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고진멸도 12연계 착 펼쳐가지고 이걸 팔정도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견 바로 보자. 항상 지금 중도는 저 어디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컵이 지금 중도로 존재한다. 이거 재료는 통틀어 생시에 나타난 모든 것은, 의식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의식이 지금 인연따라 컵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서 컵을 보면서 동시에 그 모양은 현상은 컵이지만 본질은 의식이라는 사실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같이 보는 거. 이게 정견.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익혀 들어가는, 이것이 당연하게 될 때까지 익혀 들어가는 것. 자, 그래서 무심의 다음 여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상적 경험으로 우리의 주의를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즉 우리가 얻은 내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가 본래 면목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눈을 부처 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을 평상심이라고. 그리고 법신하신 보신할 때 보신. 그때는 내가 보신을 이제 쓰게 되는. 정견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신이라고.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무심을 터득한 사람이 보살을 일으킬 수 있죠. 자기 무심, 마음짜리, 자기 본래 면목, 지금 순수의식. 이거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고, 그게 따라서 자기 생활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이제 그게 지금 관세음보살을 할 수 있는 길이 딱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게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저 해수관음께서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으키는 그 한 생각, 한 마음, 그게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소중한 불모지요. 불은 의식 자체고, 그 법신불이 일으키는 보신불의 마음이 보살, 불보살. 불보살은 내한테서 나오지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 즉 의식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마지막 타겟, 목표, 그 자리는 우리들의 마음자리, 의식 공간입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의식 공간이 우리가 어디서 가서 구해야 돼요? 아니면 돌아보면 이렇게 항상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부가. 아, 이거 지금 복음 아닌가? 어디를 가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신만 차리면 늘 이래 왔다는 사실을. 도노예요. 항상 도노. 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 무엇인가? 의식. 어떤 의식인가? 지금 깨어있는 의식.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의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으로 지금 같이 드러나 있어요. 내 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몸을 다 포함하는 의식이 지금 이렇게 짠 하고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팝업창 탁 창 뜨듯이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 딱 뜨니까 이 세상이 딱 이렇게 한꺼번에 내 몸을 포함해서 같이 딱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나 있다. 자, 그게 영성이고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 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이미지죠. 드러나요? 부처님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이미지죠. 어느 것이 더 근거해요. 어느 것이 더 우선해요. 부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선해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지금 여기가 우선해요. 여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금 제1의 첫째 자리. 여기서 인연따라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성을 깨닫는다 이걸 우리가 견성한다 이러죠. 그러나 이는 아직 알아차림 그 자체 혹은 신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번 봤지만 본 거 가지고는 완전히 우리가 의식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핀트를 맞춰가지고 다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 하죠. 아직은 우리가 분별심이 있다 이거예요. 컵으로 보이는 게 더 강하다. 근데 컵이면서 낱낱이 다 의식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이제 습관을 또 바꿔야 가는. 그래서 하산길이 길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부다닥 멋모르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길은 좀 길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알아차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이 세상에 대한 암과 경험에 충만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의식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경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의식이 그냥 이렇게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매 순간순간에 의식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모든 일에서 의식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과 실체의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알아차림, 즉 의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삼라만상이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낙산 앞바다에서 파도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오늘 점심 먹을 오색약수터 설악산의 오색약수도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부처님도 여기서 샛별이 반짝이더라 이거죠. 가섭도 여기서 자기 여기서 부처님의 꽃을 탁 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모든 사람의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여기를 이제 잊어먹지 않는다. 그 자각이 강해지면 항상 여기서 일어나는 마치 영화를 보는데 영화도 보지만 스크린도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폭 빠지지 않는. 나중에는 빠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거 즐기고 마음껏 경험하자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 다음에 말하자면 알아차림은, 의식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의식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물들지 않는다, 되지요? 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쉽게 되죠. 근데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다, 의식이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 막에, 이 사물의 모양에 아직은 튕겨 나온다. 어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뚫어서 같이 보는 거, 그걸 관이라 그래. 관. 올빼미가 보는 거. 관. 올빼미에다가 볼견자를 쓴 거. 그러니까 깨뚫어서 같이 보는 거. 항상 존재의 이겹사를, 현상과 본질을,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를 항상 같이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자, 견성 이후에는 이 훈련이다 이거예요. 견성 이후에는 의식을 발견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자각할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자체가, 재료가, 파리 크루아상 딱 들어가자마자 다 밀가루네. 모양은 다 달라도 다 밀가루네. 금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모양은 다 달라도 다 금이네 하는 느낌.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꿈속에서 자주 공부가 돼요. 처음에는 꿈인데 조금 지나면 여기 이놈들이 다 지금 꿈속에서 나타난 거지 하고 알아죠. 점점 그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각몽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깨어있는 상태. 그게 점점 그러니까 꿈에도 그렇게 되고 낮에도 이제 그렇게 되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안에서 공부가 한 발 한 발 항상일로를 계속 걸어간다. 상황 이해되죠? 예. 자, 이러한 깨달음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이 통합하는 거예요. 의식을, 현상을 떼서 의식이다가 아니고 현상 하나하나가 의식이다 하고 통합해 들어간다. 지금 깨달음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도 관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과 본질 자체와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공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공에 떨어진다. 공인 건 아는데 그 공에서 못 나오고 있다. 오히려 공에 잠겨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에서는 법신 변사라고 불러요. 법신이 오히려 변은 치우친 변사 중도가 돼야 되는데, 법신, 화신, 보신의 중도가 돼야 되는데 법신에 치우쳐가지고 법신이 오히려 변사, 변두리 일, 치우친 일. 그러니까 중이 아니고 중과 변 이해되나요? 법신이 오히려 변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통 사람은 화신이 변사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일반인들은 화신 변사로 살아가는데 공부 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법신 변사가 되기가 또 쉽다 이거예요. 법신과 화신의 딱 가운데 쓰게 되는 보신의 세계로 중도 쪽으로 딱 들어와서 법신 변사가 아니고 중도로 법신, 화신, 보신의 중도의 통달에 들어가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의 체화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체화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라고 불려요. 그 산은 산이다를 분별심이라고 부르고 산은 산이 아니다를 무분별심이라고 부르고,
들어오나요? 분별심, 무분별심, 이게 끝이 아니고 무분별 후득지, 후득지, 무심을 보고 난 후에 다시 얻는 지혜. 그거는 분별심하고 같다. 원래로 돌아간다. 그러나 모르고 분별하는 것은 고통이고, 다 알고 그러나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우리의 공부는 무심, 무분별심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소승불교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대성불교는 그게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목표가 아니고 다시 나와서 보살행, 보살행을 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 이해돼요? 보살행을 하려면 분별을 오히려 잘해야 돼요. 대신에 그 분별이 무심 상태에서 하는 분별, 분별심, 무분별심, 무분별 후득지, 후에 우리가 득하는 분별지. 그러니까 후득지가 우리가 보살로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다. 그걸 반야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체화된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 자아라는 세퍼레이트 셀프, 떨어진 개별적인 자아라는 도피처로 자꾸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황 이해되죠? 자기 혼자 청정한 것. 그쪽으로 자꾸 간다. 결국에는 남이 모르는 사람 되기. 너무너무 평범해져가지고, 당연해져가지고, 정말로 360도를 돌아가지고 현실로 딱 돌아오기. 정말로 현실로 돌아와서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푸근하기만 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푸근해. 그 정도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효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원효가 결국은 고성으로 있으니까 아무도 옆에 안 오니까 벗어버리고 해서 각설입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이 자리로 딱 들어오는 그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이 익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원효는 아니에요. 각자 자기 알아서 그냥 제자리에서 잘 살면 돼요. 네. 자, 다음에 제 1장, 이제 1장이네. 알아차리기 들어가서 나머지는 댁에서 읽어보세요. 예. 지금은 다 읽으면 뭐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45페이지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처럼 모든 대상적 경험은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맞아요? 대상적 경험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경험, 자각의 경험, 의식을 의식하는 이 진화두의 경험은 절대로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현상 경험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본질 경험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은 변화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존재합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자각은 우리가 대상 경험하는 데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하얀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듯이 말이죠. 영화가 돌아가는, 지금도 이 영화가 돌아가는 가중에 요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스크린 자체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한번 우리가 알아채면 그 다음부터는 문득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의식 공간 속에 있는 따라 모든 것이 왔다 가기 때문에 그 집착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해돼요? 마치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고 깨어서 꿈이라는 걸 알아차리듯이 지금 현상 속에서 깨어서 이게 지금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훨씬 더 나의 그 강박관념, 집착 이런 것이 약해지는. 그래서 약간 지혜가 생긴다.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6페이지 중간에 자, 알아차리는 의식과 경험의 본질과 현상의 관계는 빗대어 말하자면 영화관에서 스크린과 영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비유를 스크린과 그게 비치는 영화로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예. 자, 의식 있는 스크린이. 자, 어떤 스크린 자체가 의식이 있어. 그래서 의식이 있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 위에 비춰지는 영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에 이게 살아가지고 스크린에 의식이 있어. 그럼 스크린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비춰지고 있는 그 영상을 스크린이 느끼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대입하면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자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요렇게 요렇게 자각하고 있다고 하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평범한 텔레비전 스크린이란 그저 소파에 앉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바라보며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스크린은 자기 자신 위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섬뜩하다. 여러분, 섬뜩하다. 약간 섬뜩해요. 지금 저 텔레비 화면을 여기서 앉아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텔레비전 화면인데 텔레비전 화면이 자기 속에 비춰지고 있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다고.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알아차리기는, 자각하기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침이죠. 지금 딱 보면 남녀가 딱 알아차려지죠. 지금 알아차려지죠. 지금 온도도 알아차려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의 뒤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배경과 같습니다. 모든 경험의 배경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스크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만 보이던 데서 스크린도 자각이 되면 오히려 영화는 돌아가지만 스크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려지듯이 지금 스크린 속에 우리 각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부패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자, 그래서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내용에 빠져 스크린 그 자체를 간과하게 되죠. 맞죠? 놓치죠? 영화 동안에는 영화에 빠져가지고 스크린 자체를 우리가 간과한다, 놓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의 대상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의식 혹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자기가 의식을 하면서 근데 자기가 의식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은 놓쳐버린다. 들어오나요? 요 감각을 발견하고 길러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48페이지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참 설명이 재밌어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스크린은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영화 속의 하나의 대상으로 보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달마 불식이라는 거예요. 불식. 달마가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불에 보조국사가 이것은 단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꿈 속에서 등장하는 나가 꿈을 꾸는 사람을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차원이 달랐어. 꿈 속의 차원하고 꿈을 꾸는 사람의 차원이 달라서 이 차원의 막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없는 줄은 알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신신명 그러면 믿음과 의식은 하나다. 우리가 신신명 우리 1료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신명 제일 끝이 신신불이거든. 믿음하고 의식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는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알아차리기는 의식은 지식이나 경험의 대상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이 의식을 경험할 수는 이걸 대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체로서 알아차릴 뿐이지. 주체로서 알아차릴 뿐이지 대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나 경험 안에서 분명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컵을 제 의식이 이렇게 비추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있어. 그러니까 컵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나의 의식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나뭇잎을 보면 나의 의식이 방광을 해가지고 나뭇잎 쫙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뭇잎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 나뭇잎 위에서 나의 의식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이제 갈수록 자기 의식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모든 대상에서 내 의식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 내 의식이 가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 의식이 가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걸 내가 지각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대상 위에 내 의식을 선사들은 눈이라고 하니까. 선사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대상 위에서 눈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내 눈이 가서 보고 돌아오는 빛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그리고 아까 공간의 입장에서 의식 공간의 입장에서 자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이거를 일척안 한 개의 눈 일척안 한 개의 눈 그러니까 납자의 일척안이 삼라만상을 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공간이 되어서 자기 속에 비추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간이 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느낌을 납자의 이 두둑이 옷을 입은
납작의 일척한 눈은 요 얼굴의 눈은 두 개지만 이거는 전체가 한 개 눈. 한 개 눈이 삼라만상을 삼키고 있다. 들어오나요? 그리고 개별 위에 이 눈이 또 가서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참고로 우리가 이 말을 이런 걸 말하는구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생각, 느낌, 감각, 시각이 대상적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알아차리기, 즉 의식 그 자체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참 표현 잘했다, 그죠? 의식이 컵처럼 대상으로 지각되지는 않지만 이 의식이 우리가 의식을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아차릴 수가 있다. 눈만 감으면 싹 사라지잖아요. 지금 눈을 통해서 빛을 쏘니까 모든 것이 나타나고 눈만 감으면 싹 사라져요. 근데 눈을 떠서 볼 때나 눈 감아서 사라질 때나 보고 있다고 하는 사라졌다는 걸 아는, 나타나면 나타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아는 의식 자체는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이 된다. 알아차려진다. 자, 저 보입니까? 눈 감아보세요. 안 보인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 느낌이에요. 알아차린다는 느낌. 안 보인다는 걸 알아차리는 느낌. 보이면 보인다고 알아차리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알아차리고. 제가 선배한테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 선배가 이랬어요. 저 보고 볼펜이었어요. 볼펜. 보이나? 이러더라고요. 예. 싹 이걸 넣고 지금은 이러더라고요. 저 처음 공부할 때 저희 한 선배가 저한테 볼펜을 딱 들고 보이나? 이러더라고요. 보이나? 예. 그리고 볼펜을 탁 열고 싹 들어가잖아요. 싹 숨기고 지금은 이런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를 캐치해야 돼요. 볼펜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볼펜을 보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보이나? 보입니다. 지금은 할 때 안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말로 하면 안 돼. 지금 이해되죠? 당해보라고. 막상 갑자기 툭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툭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어보면 마조가 가다가 백장한테 같이 가다가 푸두둑 하고 물에서 오리가 푸두둑 날아가니까 뭐냐 했잖아요. 마조가 시자인 백장한테 뭐냐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백장이 오리입니다. 들어봐요? 지금 마조가 뭐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네. 근데 백장은 못 알아듣고 오리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팍 치고 팍 하면서 이래서 날아갔느냐? 지금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상황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지식은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푹 찌른다 이거예요. 와, 막상 당하면 지금은 알아도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때 대응을 못해요. 원리로 본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뭘 수행해요? 그렇지만 수행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빠지는 이원적인 분별의 세계에 자기가 뭐 빠져. 그리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지. 수행도 안 하고 처음부터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꼬다는 모르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된다. 그거 저는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부처님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6년간
처절하게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6년 고행이 실패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깨달았어. 지금 이해돼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이 수행을 해봐야지 수행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행의 실패를 밑바닥을 쳐야 한다. 그러니까 다행히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크게 깨달은 이유는 진짜 수행의 밑바닥을 쳤다 이거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그분은 거의 목숨이 밑으로 올 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거하고 자기하고 대조해보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 이게 의식이라고? 이게 의식으로 보인다고? 나는 지금 그냥 컵인데? 하는 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이해는 하지만 나한테 대입할 때는 갭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하고 자기하고 비춰봐가지고 이제 그 갭을 내가 좁혀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쉬운 말도 전부 화두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읽으면 다 화두야. 말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안 되거든. 오케이? 예.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